오늘 새벽에 FOMC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S&P 500 수익 상향 클럽에 먼저 속보로 빠르게 올려드렸습니다. 금리 발표는 개인 투자자분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라서요. 제가 작성한 속보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결과는 예상대로 동결이었습니다. 금리 4.25%에서 4.5%인데요. 동결이야 이미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큰 변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금리를 변경할 때는 늘 시장에서 이걸 미리 예측할 수 있게 신호를 줬거든요. 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려고 하는데 언론이나 투자자들이 내린 쪽에 베팅을 하는 것 같으면 바로 매파적 발언으로 반박하면서 기대를 찍어 눌러버렸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갈색 그래프가 현재 금리 동결의 예측이고요. 청록색이 0.25% 인하인데요. 몇 차례 금리 인하 예측이 나올 때마다 연준 인사들이 바로 나서서 매파 발언으로 때려잡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건 이미 예측된 거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지금이 아닌 다음 또는 다다음 FOMC 결과를 예측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나온 연준 입장을 요약하자면 경제는 좋고 물가는 높다라는 겁니다. 기자회견 내내 몇 번이나 경제가 좋다라는 말을 했고요. 실업률은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고 물가 상승률은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워딩이 중요한 건데요. 실업률은 좋고 물가는 높다. 이 말은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수치를 보면 약간 의문이에요. 노동시장 참여율은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건 좋아요. 하지만 여전히 팬데믹 때보다 낮고요. 실업률은 4.1%, 4.2%를 몇 달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통상 실업률의 기준을 4%로 잡고요. 이걸 넘기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게 통설이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이유도 실업률이 4%가 넘은 상태에서 오랜 기간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2% 초반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연준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궁금한 건데요. 그래서 연준이 낸 결론이 실업률은 괜찮고 물가가 높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일단 미국 정부의 관세 문제가 너무 큰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3월에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온 거는 인정한다. 2.4%면 낮은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지금 낮추기에는 3월의 물가는 관세의 영향이 반영되기 전 거라는 거예요. 3월까지만 해도 많은 수입 업체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수입한 측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통계가 왜곡됐다는 거죠. 진짜 관세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는 4월 이후의 물가는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금리를 낮췄다가 관세 충격이 영향을 발휘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경제 성장 둔화되고 실업률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그런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 정책은 보수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들과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물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2%라는 목표로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중립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기자회견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매파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파월 의장 발언의 핵심은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겁니다. 소비자들도 4월 내지 5월부터는 중국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면서 물가가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실현이 되면 봐라,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무슨 금리를 인하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연준은 뭔가를 선제적으로 예상해서 대응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오직 실제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보고 대응하는 반응적 모드로 움직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파월은
여러 차례 모른다,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 침체보다 물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일단 당장은 어려워요. 시장에서의 예측은 6월도 어렵고 7월 31일에나 돼야 그나마 조금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지금 진행되는 무역 협정이 잘 돼서 물가가 잡혀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파월이 그동안 늘 사용하던 물가 상승이 일시적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보다 톤이 높아졌다는 거죠. 특히 그동안 언급을 회피했던 관세에 대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언제 해결될 건데, 무역협정 어떻게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시기를 놓고 내기를 거는 거예요. 연준의 이런 입장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요. 연준 의장이 해야 되는 일은 실업률을 낮추면서, 즉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도 물가 상승도 막아야 되는 이중적인 임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금리를 가지고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리는 실업률과 물가를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금리를 내려야 완전 고용이 유지될 텐데 그렇게 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내리면 안 되는 건데 그럼 경기가 죽어서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상대적으로 어떤 걸 더 예민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책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준의 목표가 물가에 맞춰져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걸 늘 고려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요. 양적 긴축, QT를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연준이 5월이 되면 양적 긴축을 중단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트럼프는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트럼프 정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양적 긴축이라도 중단을 하는 방향으로 타협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오늘 내용만 보면 여전히 긴축을 유지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미국 국채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특히 10년짜리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게 시급한데요. 트럼프가 처음에 시도한 건 관세를 부과해서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고, 그럼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미국 장기채를 사면서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연준을 찾아서 연준아 금리 좀 낮춰줘 라고 한 겁니다. 연준이 국채 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은행의 하루짜리 금리예요.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금리고요. 여기에 1년, 2년, 10년 각각 기간 프리미엄을 더해서 금리가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수록 가산되는 이자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10년짜리 국채 금리도 굉장히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데요. 그래도 기준금리를 낮추면 기간 프리미엄이 그대로여도 자동으로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한계는 모든 기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물가를 중시하는 때라면 선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연준이 국채를 직접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양만으로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국채가 줄어들거든요. 이미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 때 대량의 국채, 주택 저당 증권 같은 걸 매입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건 QT라고 해서요.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만기가 돌아오면 그걸 재투자하지 않고 돈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연준이 떨어낸 국채가 시중에 유통이 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QT라도 중단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파월 당신은 2026년 5월에 의장 임기가 끝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를 만나기는 할 거냐라고 했는데 파월은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고요. 소문이 살짝 잘못 퍼진 게 있는데요. 2026년 5월에 연준 의장의 임기는 끝나지만 완전히 물러나는 건 아니에요. 연준 이사회의 임기가 2028년 1월까지 남아있거든요.
트럼프가 새로운 연준 의장을 임명한다고 해도 어차피 연준 의장이나 연준 이사회의 이사나 똑같이 금리 결정에서 한 표를 행사합니다. 트럼프가 파월을 해고한다고 해도 12명의 이사 중에 1명만 교체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금리 동결도 12명 전원 일치로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딱히 실효도 없는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파월을 보면 시장을 이끄는 리더가 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만 해도 대통령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매우 적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파월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고요. 그걸 안 파월이 이전까지 언급하지 않던 관세도 언급하고 조금 더 강한 발언을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연준 발표 이후에 미국의 국채나 뉴욕 증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제 다음 관심은 5월 13일에 발표되는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로 모아졌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가 지수를 연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 발표 이후에 중요한 이슈는 5월 13일 물가 발표 직전에 이번 주말간 열릴 미중 무역 협상인데요. 협상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 방향성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오피셜 클럽의 심층 분석 콘텐츠로 어젯밤 올려드렸으니까요. 클럽원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협상 결과에 따른 투자 전략을 미리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층 분석 콘텐츠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